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전임강사 강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일날 끓여 먹는 미역국 재료인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와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조류란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말하며 순 우리말로 바닷말이라고도 합니다. 해조를 해초와 같은 식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둘은 분류학적으로 아주 다른 생물입니다. 해초는 엄연한 식물이지만 해조류는 균계, 식물계, 동물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원생 생물에 속합니다. 해조류란 엽록소를 지닌 바다 생물로 뿌리, 줄기, 잎 등이 구별되지 않고 포자에 의해 번식하며 육상식물과 달리 뿌리는 헛뿌리로 바위 등에 붙어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고 몸 전체에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해조류는 함유하는 색소체의 종류 및 외관으로 발현되는 색에 따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으로 구분합니다. 바닷물 깊이에 따라 들어오는 빛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는 파래와 매생이 같은 녹조류가 살고 이어서 미역과 다시마, 모자반 같은 갈조류가 등장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김과 우뭇가사리를 비롯한 홍조류가 분포합니다. 오늘은 이제껏 식용으로만 친숙한 해조류의 다양한 변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해조류가 활용됩니다. 화이트 바이오란 석유 대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효소나 미생물의 생물학적 발효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화장품, 연료 등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생기는데요. 2019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영국 친환경 스타트업 업체 나플라가 해조 물병을 선보였습니다. 비누방울처럼 생긴 이 캡슐형 물병 5호는 식용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며 물만 들이마시고 막은 뱉어내도 되며 버려진 막은 100% 생분해성 소재이므로 4에서 6주가 지나면 자연 분해됩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했을 때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조류는 기존 옥수수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높은 생분해성을 지니고 있어 플라스틱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기업 에버웨어사가 해조로 만든 먹어도 되는 일회용 컵과 햄버거 포장재로 먹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져도 60일 이내에 100%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고성능 플라스틱은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외국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내 연구진도 2016년 미역과 같은 해조류로 친환경적인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수소, 풍력에너지 등이 떠오르는데요. 최근 해조류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이 되는 바이오매스의 원료로 해조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생산 속도로 생산 효율성이 매우 높아 같은 양의 콩보다 80배, 카놀라보다는 30배 이상의 오일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생성된 에너지 대부분이 정제 과정을 통해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에서 일반 디젤과 섞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14.5%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소나 양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84배 이상이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홍빛 바다고리풀이라는 해조류를 소의 사료에 섞어주면 소의 헛배부름을 막아 메탄가스 방출의 82%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최근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비료 재료로 해조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한 비료 기업은 다시마를 100% 원료로 만든 다시마 액체 비료를 개발했으며 이 비료를 사용한 결과 토양 및 작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량도 증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미생물 효소 촉매 작용에 의한 가수분해 공법으로 다시마 고유의 영양 성분의 파괴는 최소화하고 해조류의 영양만을 추출해서 합성 호르몬을 추가하지 않고 순수한 다시마만으로 비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마 액체 비료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요리하고 남은 다시마에 흑설탕과 소금을 섞고 그늘에 3주 정도 두면 삼투압 작용으로 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액체 비료입니다. 이것을 물과 희석하여 텃밭을 가꾸거나 화단에 뿌려주면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국내 기업 마린 이노베이션이 만든 친환경 계란 포장재로 해조류 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원가 절감은 물론 90일 내에 100%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점차 심화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원재료부터 사용되는 에너지 80%가 대폭 절감되며 컵라면 용기, 식품 용기, 식판, 골판지, 포장용기, 기저귀 등 친환경 대체재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조 분말은 염료로도 그리고 해조국수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해조류는 그 자체로 건강식품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미역 같은 갈조류의 세포벽에서 추출한 알기는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어 잼이나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켜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식용으로 사랑받고 있는 해조류가 현대과학의 힘으로 나노 반창고로도 변신을 했는데요. 개의 키토산과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염을 교차로 붙여 상처를 오므리게 해주고 은나노 입자가 세균을 없애주어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전에는 전복과 바다 거북이의 먹이이며 거름으로 사용되었던 제주도의 감태의 주성분으로 만든 국산 통증 제어 크림이 국내 경주마들은 물론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있으며 녹차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마찬가지로 해조류에서도 폴리페놀인 C 폴리페놀이 발견되는데 이는 녹차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4배에서 5배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세포 활성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경북 영덕군이 해조류의 하나인 대항을 이용한 주름을 줄이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 기능이 있는 수분 크림을 개발했습니다. 해조류 성분인 후코스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세포 재생 기능을 합니다. 이를 화장품에 적용하면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피부 면역력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조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해조류 비누를 만들어 보고 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조 비누를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 재료에 들어간 다시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과 함께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성분은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며 각종 미네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보습력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해조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다시마 해조비누로 피부 미인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